네, 홍준표 후보의 모습 보셨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는 서울 덕수궁 앞에 대한문 앞이었습니다. 네네, 대한문이죠. 대한문 좀 예상은 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한문이 지난번 이제 이 촛불 전국에서 사실상 촛불 전국에 좀 대항하는 그런 태극기 그 집회가 대한문 앞에서 언제 매주 토요일 그랬죠. 열렸다는 점, 그리고 상징되는 점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홍보특보 쪽에서는 네. 그것도 있지만 또 60항쟁이 바로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이렇게 그렇군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서울역광장에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서울역광장에서 대한문으로 바꾼 게 또 하나의 이유가 좀 있다고 봐요. 예. 5년 전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후보 박근혜 후보는 광화문에서 했고 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서울역 서울역광장에서 앞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굳이 그 5년 전에 이 민주당 후보가 서울역 광장에서 했고 또 사실 패했는데 굳이 그거를 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 장소에서 하는 거는 사실 또 징크스도 있고 그렇군요. 또 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 홍준표 후보는 마지막까지 안보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보수층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투표장만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투표장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홍준표는 국민의 뜻으로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저 어린애 내 꽉 쥐고 짓눌러서 이제는 한국을 협박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선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은 선거가 아니고 체제 선택의 전쟁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친북 좌파한테 줄 것이냐, 자유주의 대한민국 세력에게 줄 것이냐, 난 체제 선택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내일 우리가 이깁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 모습 살펴봤습니다. 여 변호사님, 어저께 홍준표 후보는 또 노래를 했는데 보통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유세 현장에서 노래를 상당히 즐겨 불렀는데 네. 어제는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또 불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노래 가사를 보면 네.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홍준표 후보를 뽑으면은 이렇게 그 살기 좋은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네. 나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그다음 전부 자유로운 나라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를 뽑지 않고 다른 후보를 뽑으면은 어떤 자유가 억압되고 자기 이상을 펼 수 없는 나라가 되는데 네. 나를 뽑으면 이렇게 그 북한의 어떤 억압적인 정권에 맞서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한번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아직 네, 김 부장님 지금 예. 보니까 뭐 상당히 뭐 유권자들하고 즐겁게 이렇게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원래 이제 지역구 선거를 많이 치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굉장히 유권자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노래를 원래 좀 잘 불러요. 예. 실력은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해서 네. 그래서 전국에 가는 곳마다 네.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노래를 불러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또 어저께는 또 애국가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종의 태극기 집회의 성격에 맞게 태극기 집회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장소에 사는 거에 맞게 이제 애국가를 부르면서 뭔가 본인이 주장하는 네.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런 거에 맞게 이제 했는데 마침 또 어저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는데
또 광화문 집회에서도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는 문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함께 네. 사절까지 부르는 게 있었는데 아. 역시 이번에는 홍 후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좌우의 이념 대결 이런 걸 강조하고 안보 이런 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에도 안보관까지 이제 공세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지 어느 후보든 간에 굉장히 안보를 의식하는 이런 네. 움직임을 많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애국가가 이번에 대선에서 상당히 애창곡이 됐다는 점에서 네. 약간 그 점은 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홍 후보가 네. 노래를 잘 부르면 안 됩니다. 못 불러야 됩니다. 네. 우리 그 노래방 가서 있죠.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못 부르면 전부 다 친밀감을 느끼고 예. 아 나하고 같구나. 네. 그 홍 후보가 지금 내세운 게 서민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서민 이미지라는 게 어떤 노래를 잘 부르고 오페라처럼 아니 가수처럼 성악까지 잘 부르면요. 네. 네. 우리 서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 후보가 제가 보니까 아까도 그 화면에 보셨지만은 그 가사를 보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노래를 못 부른다는 게 지금 입증이 좀 되는 거 아니죠? 원래 모르는 노래일 수 예, 있다는 모르는 노래일 말씀이신 수도 거죠. 있고 노래를 아마 잘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그런 데 가서는 네. 노래를 못 부를수록 표를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껴서? 네. 그렇죠. 네. 국민들은 친밀감을 느끼죠. 그런데 홍 후보 본인은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른다고 아, 그게 생각합니다. 그 본래 우리의 음치의 3대 조건 중에 예, 자신은 잘 부른다, 다른 사람 전 못 부른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홍준표 후보는 어저께 또 마지막 메시지를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홍 후보는 나라 교체라는 네. 표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체라는 것이 이제 정권 교체다. 이게 문재인 후보의 프레임 아닙니까? 예. 거기에 상대로 해서 나라를 교체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거꾸로 안보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보수는 지킨다는 뜻이니까 지금 이 문재인 후보와 대항해서 예. 사실은 안보를 제일 튼튼하게 할 대통령이 누구냐? 그 적임자는 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최근에 한 두 번,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는 경제적인 보수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그때 야당은 이제 안보 프레임, 아까 거꾸로 역 안보 프레임이나 혹은 통일이나 혹은 정치 그런 어떤 이슈였는데 이번 선거는 그 특징이 뭐냐면 거꾸로 이제 보수 후보가 정치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진보 쪽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점을 좀 초점으로 맞췄다는 거,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